여러분은 방금 나온 남성이 무엇을 물어봤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소리도 안 들렸고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이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일단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입모양도 안 보여가지고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공존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강의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 방금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무 소리도 없는 세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세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인들은 세상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적인 행위이기에 수화가 없는 대화는 농인들에겐 더욱 불편한 것입니다. 지난 5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데 실시간 강의를 자막 없이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하거나 강의 자료와 음성만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 수업을 파악할 수조차 없어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수어통역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빈 조영균 학생입니다. 그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점을 불편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 게 많아졌어요. 영상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보고 과제를 하기도 하는데 자막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강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용을 알고 또 어떤 경우는 2주 후에 또 자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늦게서야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성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영상을 확인하고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저는 농인이기 때문에 자막이 올라와야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리고 뭐 면접 볼 때 아니면 뭐 실습할 때 그럴 때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리고 줌을 활용해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수화를 쓰는 사람이 없고 그냥 보기만 해요. 근데 영상 내용을 그냥 얼굴만 쳐다보다가 끄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친한 친구 부탁해가지고 통역해달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농인들은 보는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인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듣고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농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제공되는 게 좀 부족하고 또 특히나 수화 통역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수화가 아니라 제대로 자막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막을 집중하는데 눈이 피곤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사들 입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수어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학 생활 외에도 생각보다 더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뭐 카페라든지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때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입모양을 못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통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당으로 뭐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택시나 뭐 버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중에서 택시를 탈 때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이제 택시를 부르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은 문자로 오면 좋은데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들리니까 전화를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엇갈린 적이 있어요.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이제 전화가 온 걸 알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루미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창문을 열고 여기가 어디구나라고 이제 대충 알고 내릴 곳을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 하차 요청, 결제 방법 등을 버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고요한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운행 중인 고요한 택시는 10여 대에 불과해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의 소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인의 언어는 1언어는 수어로 소통이 완벽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를 들어본 적 없고 언어 훈련을 해본 적 없는 국어의 완벽한 문장력은 구사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필담으로 완벽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담으로 농인과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수화 통역이 항상 꼭 있어야 완벽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통역을 요청하거나 뭐 이제 은행 통역을 요청할 때 전화로 일단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 전화기나 핸드폰을 이용하는데요. 그 영상 전화기가 시토크이고요. 그걸로 영상 전화로 통역을 예약을 날짜를 잡고 같이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뭐 영상 통화도 그게 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직접 협회로 그러니까 수화통역 센터 협회로 오셔서 네, 통역 요청을 하시고 예약 날짜를 잡습니다. 2016년 한국 수어 언어법이 통과되면서 수어가 공식 언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중고 모든 과정에 이제 정규 과목의 수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 은행, 병원, 가정, 법률, 교육 등의 수어를 의무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이 서로 청각장애인 농인을 만나더라도 소통이 바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무교육을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성인들한테 바라는 거는 없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배려해주는 거는 뭐 좋지만 뭐 에티켓 이런 거 서로 알고 있으면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욕심을 부리자면 수어를 배워서 같이 소통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과 더 발전된 기술이 아닌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농인과 성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